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해의 이번에 촬영을 맡게 된 소아정신과 전문 양찬모입니다. 이번에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아이들의 학습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바로 공부하는 뇌 성장하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공부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잘 도와주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영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재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정재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영통의 서울아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선생님, 저 또한 그렇고 대한민국의 부모들을 보면 아무래도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영어 교육 파트를 집필하시면서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집필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단순히 일찍부터 물량을 많이 투입하고 영어 학원 비즈니스에 너무 휘둘리는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어휘력과 독해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앞서 해독력,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소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는 일찍 배울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민을 일찍 간다면 7살에 간 사람이 10살에 간 사람보다 훨씬 영어 실력이 좋겠지만, 항상 영어를 접하는 상태가 아니고 공부로서 영어를 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학습 능력 자체는 집중력과 기억력 모든 것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1시간 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 10시간 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로서의 영어는 어릴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발음에 있어서의 이득은 좀 있겠지만 그것도 또 국어 실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영어 교육에 있어서 최신 트렌드가 이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의 영어 공부법 이런 것도 유명한데, 책에서는 다소 조금 비판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교육은 크게 봐서는 이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의미 중심 교육법과 발음 중심 교육법입니다. 발음 중심 교육법을 파닉스법이라고도 하고요. 의미 중심법은 총체적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부터 국어 교육이, 모국어 교육이 총체적 교육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균형적으로 발음 중심 절반, 총체적 교육 절반 좀 바뀌었고요. 하지만 영어는 의미 중심 교육인데요. 의미 중심 교육이 란 잠순의 영어 교육법처럼 그냥 처음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책을 읽혀주고 또 많이 듣게 하고 또 DVD에 자막을 안 넣어주고 많은 노출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늘리게 하는 방법인데요. 발달이 느린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그 방법은 도움이 안 된다. 발음 중심 영어 교육법으로 제대로 처음에 길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땐 단순히 말하거나 이제 듣기가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읽기 훈련 같은 것도 좀 특별히 따로 받을 필요가 있는가 봅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이제 목적이 외국 가서 외국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 좋겠지만, 대학 가는 영어 시험 잘 보게 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를 잘해야 되는 거고, 읽기만한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말하기 듣기 많이 한다고 읽기 실력으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읽기 능력이란 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읽기의 목적이 이제 글을 보고 의미를 추출하는 것인데, 글자를 소리로 바꿔내는 단어의 의미까지 아는 단계하고 단어 여러 개 모아서 문장 수준에서 이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 둘을 합친 것이 읽기 능력인데요. 중요한 것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둘이 같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해독은 좋으나 독해가 나쁠 수도 있고, 독해는 좋으나 해독이 나쁠 수가 있는데, 모국어에서는요. 특히 외국어에서는 읽기는 어느 정도 다 열심히 훈련하면 읽지만 듣고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듣기 이해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이제 어떤 음소, 글자 소리 대응을 이해하고 발음하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발음 중심 접근법이라는 거는 상향식 접근법, 음소, 음절, 단어, 문장, 통글
의미 중심은 통글을 그냥 주고 통글을 많이 하다 보면 점차로 단어의 뜻, 음절, 음소 이렇게 하향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무의미하고 재미없지만 차곡차곡 가르쳐주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좀 많은 좀 느린 아이들에게는 꼭 권장하는 영어 교육법이 되겠습니다. 문해력 발달의 기둥으로 읽기 유창성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고 기르기 위한 방법에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기가 유창하다는 것은 뭐 정확하게도 읽고 빠르게도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은 읽는데 전혀 집중력이나 정신적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남는 집중력이나 에너지를 독해와 기억에 다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력과 기억력이 느는 효과, 그런 의미에서의 유창성, 또 책을 읽는데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의 유창성, 그것을 이제 유창성. 또 하나 더 이제 유창성의 다른 세 번째 파트는 감정을 넣어서 표현을 넣어서 막 조금 이렇게 배우가 연기하듯이 또 부모님도 읽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아이도 그렇게 따라가고 유창성이 늡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빠르게 읽는다고만 해서 유창성까지는 아닙니다. 그 어휘력과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역으로 우리나라 학원들은 어휘력과 독해 능력을 퍼붓고 있는데요. 외국 학자들은 재미있게도 어휘를 주되 맥락 없이 그냥 50개 단어 목록을 떨렁 주고 빨리 외워와, 못 외우면 남겨, 또 시험 봐, 이제 그런 식으로 맥락 없는 의미 없는 어휘력 공부가 뭔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외국의 언어학자들은 대단하다. 아니 그렇게 타국 땅에서 영어를 그렇게 산더미처럼 많이 노출하다니, 노출이 많음으로 는다. 맥락 있게 하려면 하루 20개도 못 주지만 그렇죠. 맥락 없이는 산더미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뭐 어휘력, 독해력은 뭐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넘치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외국어의 어휘력은 모국어의 어휘력을 넘칠 수 없다. 모국어 어휘망에 외국어 어휘가 매핑될 뿐이지 모국어 어휘력이 빈약하면 절대로 외국어 어휘력은 풍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인들도 그렇고 사실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생님만의 의견이라든가 좀 부모님들한테 조언 혹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 10%면 보낼만 하겠죠. 우수한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이제 나름의 득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도 약하고 또 모국어가 약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호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모님들이 솔깃할 영어 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자녀 학습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휘력, 독해력보다는 해독 능력이 우선, 읽기 유창성이 우선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소리내어 정확하게 읽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 약간 틀리게 읽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 작은 차이도 자꾸 이렇게 좀 정확하게 듣고 따라 말하고 혼자 읽고, 거기에서 이제 많이 해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정재호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어 교육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으니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뇌에 성장하는 마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